집값이 올라갔다는데 저는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올라가게 되면 강남에 입주를 전세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유학생이 3만 명에서 지금 1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제주도로 다 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다 대학교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대학 간답니다. 가지고 합격률이 90 몇 %이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 입장에서는 불투명한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 살아요. 돈도 많이 들죠. 많이 들고 그렇게 아빠 영어를 익혀서 그냥 미국에 진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취직을 하는 식으로 이런 그리고 영주권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강남 쪽에 입주를 해야 될 게 이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5년 집값을 투자를 할 때는 5년, 10년은 생각 안 할 수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더 오랫동안 있죠. 5년 단기간으로는 몇 년인데요. 몇 년 후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거나 한 달 만에 집 파고 팔고 하는 데는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할 때 외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네네. 수상한 거래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값이 상승했다 하나 저출산 고령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인 가구가 전체 서울의 40%란 말이에요. 앞으로 큰 집이 필요할까요? 네. 큰 집이 인구수가 만약에 고령화라 그러면 고령화 인구수에서는 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많은 소비를 하지 않고 젊은 층들이 보통 소비를 해요. 상권조차도 문제가 강남 상권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도 강남 상권조차도 무너졌고 홍대, 신천 이런 데도 상권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가장 뻔하고 대학로조차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이런 계층이 줄어드는 것이거나 또는 오피스조차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하면 이 그루족구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강남이 지금 소비가 제일 많긴 해요. 거기가 소비권이긴 하나 거기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권이 상당히 좀 무너진 상태고요. 공실도 좀 많이 있고요. 빌딩들에서 그래도 강남은 강남입니다만은 강남은 강남입니다만은 5년 10년 후에 생각해서 계획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인구 수가 이제 줄어들면은 지방 같은 데는 대학도 이제 폐교가 되고 그래서 싹 사라지는 상태고 거기다가 무인도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다고 합시다. 의리의리하게 싸다 여기서 샀어요. 근데 5년 10년 후에 아예 사람 자체가 그냥 싹 사라진다면 대학교가 이제 폐교를 한다면 그리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지방 도시 자체 인구수가 소멸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인구수가 매우 중요하고요. 유동인구 거기서 와서 이렇게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소비 계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소비를 하는 거고 외지에서도 많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관광이다 이렇게 놀러 와서 소비를 해주거나 이러면 떠요. 대학로나 홍대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젊은층이 외국인들 들어와서 이렇게 그 소비를 해주니까 되는데 이것도 상권이 많이 죽었다. 요새 1인 가구다 보니까 이렇게 1인 가구 40%다 보니까 다 갖다 주고 모든 물건을 마트조차도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대형마트 같은데 그냥 다 일일 배송으로 이렇게 당일날 주문하면 당일 저녁에 딱 오거나 심지어는 몇 시간 후에 딱 도착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데는 한 시간 안에도 도착하는 데도 있어요. 일반 슈퍼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민 서비스도 그렇고 1시간 안에 30분 안에 도착하는 데도 있어요. 네. 좀 빠르죠. 굳이 돌아다녀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 5,100 몇십만입니다만은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5년 10년 후에 맞이할 때 부동산 투자 같은 거는 이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러 채를 하시지만 총력을 기울여서 딱 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은퇴자나 이러면 부동산을 할 것인가 자영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많겠죠. 저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투자는 자기 판단입니다만은
부동산의 먹자 골목 전통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수요가 없을 때도 방어하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밀집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는 그렇죠 부동산을 소형 빌딩도 사도 되고 뭘 해도 되죠. 상권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경기 방어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이 외국인 인구가 들어오든 관광객이 들어오든 많이 유입돼서 소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5년 후에 이렇게 당장 현실화될 것 같은데요. 5년 10년 후에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닥칠 일이다. 이제 전세 수요도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 하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 수요가 외국 같은 데서는 강남의 어떤 고등학교, 유명 고등학교가 강남 파라공 이렇게 고등학교라서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죠. 듣보잡이죠. 우리끼리만 그런 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취직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과학기술 인재가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학원을 만들어서 단기간에 기존의 어떤 경력자들, 퇴직자들도 그렇고 기존에 회사에서도 많이 퇴출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재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고급 기술을 익히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학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기술을 익혀서 경제에 활력으로 삼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굳이 그 학교 가서 배울 필요는 뭐 있냐 학원에서 그냥 가르치면 더 빠르다 진도가 딱 필요한 것만 실용적인 지식만 가르치기 때문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취직하기도 좋고 창업하기도 좋고 이들의 물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쉽게 유통이 되면 쉽게 팔릴 수 있으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동인구가 없는 곳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 무인됐다 투자해봤자 그렇죠. 싸다고 해서 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유동인구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 같다 예상이 되는 건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태교로 같은 데 하고는 고도 하나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누가 거기다가 회사를 대규모로 유치를 해갖고 빌딩을 지어주지 않는 이상 유동인구는 생기지 않죠. 시온상가 개발이라 할지라도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는 거고 그 앞에 진양상가가 있는데 진양상가도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인쇄골목도 교보문고 같은 데도 360억 적대 책을 안 봐요. 이렇게 다 스마트폰 끼고 요새 인쇄골목도 유축돼 책을 안 보니까 유축될 수밖에 없죠. 뭘 인쇄를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기본 수요는 있겠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게 조금 인쇄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 수요는 있을 거다. 인쇄는 뭐 인쇄 업종은 사라지지는 않을. 그렇게 되면 거기 뭐 5명 고용하고 2명만 고용, 1명 자 혼자 사는데 이런 분들도 많을 거고 이동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거기 중물 앞에 그래서 거기를 투자를 주의해라. 고도화나 사람 없는 곳에 고도화. 거기 충무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충무로 대한국장도 폐쇄했어요. 잘 되면 폐쇄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다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보니까 저기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가 40%에 귀찮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그래서 이게 그 충무로에서 저기 퇴계로 이쪽으로 쭉 가시면 그게 장사가 다 대부분 잘 안 돼요. 상권이 그렇게 크게 저도 여기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상권이 크게 활성화된 곳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장사는 되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는 거. 동국대 학생들이 있긴 하나 그 안에 다 이렇게 밀집으로 해서 상점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놀지 뭐하러 굳이 이렇게 충무로까지 나와야 될 일이 없단 말씀이죠. 거리가 있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걸어 다녀서 그까지 가서 모이기가 과연 가능한가? 그게 전체가 다 장사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주 앞뒤 전체가 다 인쇄하고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사람이 이제 줄어들면 여기 무슨 고층 빌딩을 세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선점을 해서 팔아치워서 넘기는 사람들한테 상투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광이동 저기 저 중앙아시아 거리죠. 그래서 거기를 저녁에 와봤더니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롯데건물까지 해서 젊은층도 많이 보이고 그것이 이제 관광 지역으로 해서 외국인들을 관광 코스로 만들어주면 제법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만들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집안에 가까이 거기서 약간 불빛도 환하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주변에다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제주도 투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 딱히 제가 뭐 엄청 사놓고 이렇게 투자를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뭐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제주도 외국인들이 꽤 들어올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아니면 저출산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을 곳이 제주도죠. 네. 인구수가 줄어드니까요. 네. 지금 중국인, 베트남인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3만 명 거주,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외국인 관광객이 한 해 1,300만 이상 평균 오고 있고요. 향후 확대될 수 있어요. 서울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상 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장기적으로 미국의 물류 기주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 물류 기지화가 된다면 하루 배송으로 중국에도 배송하고 대만, 러시아, 한국, 일본에도 배송하고 동남아시아까지도 하루 내에 다 배송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열차에 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처로 해갖고 차량 자체가 동시에 배에 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차량에다 컨테이너 실어 차량 자체가 배에 실어서 곧바로 일본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중국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빠르거든요. 하루 내에 어차피 나갈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류 기주로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조차도 거기다 주인 물건 미군조차도 물자 기주로서 둘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쩔지 모른다. 미국의 알래스카 개발, 철도, 화물 열차 개발, 고속철도 관광 개발해서 미국 전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남미 전체를 관광권으로 만들어주면 이건 굉장히 획기적으로 미 달러권이 완전히 강화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중남미 전체까지 해서 달러권으로 확실하게 편입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대요. 거기 전 세계가 투자 안 할까요? 엄청나게 투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물열차 속도가 너무 늦어서 한 100km? 네. 100km, 우리나라는 평균 100인 것 같은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또 속도를 높여도 정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수출 lon용으로 해서 알래스카 쪽이나 또는 그쪽으로 해서 전체로 알래스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알래스카 미국 땅이 넓으니까 주변으로 해서 물류를 이렇게 터서 그쪽으로 실게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 쭉 하루 만에 곧바로 이렇게 딱 거기 배송하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수출을 한다면 수출의 속도가 엄청 빠를 거다. 중국이 유럽에 수출할 땐 철도를 통해서 이용하는데 최대 빠를 때는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보다도 10일 정도도 있을 수 있겠죠. 빠르게 가면. 그러면 그거보다도 물류가 더 빨리 배송이 되려면 어차피 나갈 물건은 제주도에다 물류 기주두고 알래스카 물류 기지를 두면 전 세계 투자가 미국 땅으로 들어갈 거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그죠. 미친 듯이 투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서 강남권의 매물을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강남권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부동산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9274건인데요. 이게 언제의 뉴스냐면요. 2024년 11월 23일 뉴스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라든지 강남권이 매물이 제일 많아요. 그 대기 매물이 지금 거두어졌는데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집값으로 인해서 안 팔리고 그러니까 거두어지는데 방송 뉴스에서는 많이 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특성상 돈이 많이 풀리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옛날에 강남 땅이 뭐 몇백 원 할 때도 있었어요. 10,000원 할 때도 있었고 3,000원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뭐 1억 몇천 하는 데도 있고 그러고 보면 자본주의 특성상 돈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어지는 틀림없는데 이것을 보시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잘 팔리질 않아요. 매수자가 없으니까. 강남 땅 1960년대 가격
강남대 1960년대 가격이 평당 160원에서 500원이라고 구글 뉴스 보고 있어요. 평당 67년에는 압구정 신사 잠원 일대가 60년대 평당 500원, 압구정 신사 잠원이 200원, 짜장면 한 그릇은 50원. 이렇게 해서 1964년 도곡동에서 고추밥 900평을 160원에 매입해서 총 14만 4천 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다. 현대건설 서거하면 평당 200원이었다. 이런 매출 아시죠? 네네. 아파트 저번제 특성상 돈의 가치는 없어지는데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네,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물자기 부동산의 좁은 지역에 거주할 인구수는 많고 그러면 거기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작전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수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수요를 이렇게 뿌르주 누구나 선호하는 이런 지역의 서울이다. 이렇게 인구수가 엄청 미어 터진다. 그러면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본격적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닥칠 것이 틀림없고 전세를 구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거나 이렇게 그래서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유동인구가 뒷받침이 돼야지 부동산 투자는 된다는 거.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 들어와서 외국에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변에 식사라도 해야 되더라. 그럼 그 주변에 그 식당이라든지 상권이 발달하겠죠. 아파트 같은 데는 다 그렇죠. 다 자기 집에서 먹지도 주변에서 먹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아파트 같은 잘 안 사 먹어. 1인 가구 같은 데도 배달 수요로 다 해 먹거나 간편식으로 먹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상권조차도 특히 식사 관련해서 음식과 관련해서 매출이 강남 현지조차도 떨어졌단 말씀이죠. 지금 우주수에는 부동산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매물은 계속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글 뉴스 보면 이 매물이 중간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강남 아파트에 매물이 지금 제일 많았는데 이게 소화됐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마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9274건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요. 강남구가 8332건, 서초구가 7646건 그래서 올해 초와 비교하면 2024년 초에 비교하면 두 지역이 30% 정도 매물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네. 매물이 많은 것은 그렇죠. 팔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소화가 금방 되면 매물이 없는데 매물 소화가 금방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에서는 평택 18,800건이 평택이 매물이 많았고 감양주에서는 9,491건으로 매물이 많았습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물가 금방 없어지죠. 근데 그게 안 산다는 거죠. 인천에서는 연수구, 서구 이런 데도 8,725건, 서구 8,243건 이런 데가 매물이 많이 증가했다.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증가하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1년 만에 이것이 해소가 됐겠냐라는 거죠. 강남구 매물이 이렇게 계속 쌓였었는데 올라간다고 하는데 2025년 9월 기준에 강남 아파트 매물 현황은 급증한다 추세가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급증 지금 이렇게 해서 보유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매물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매물이 너무나 또 인구수가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돼. 저출산 고령화에서 5년, 10년에 영끌해 가지고 이렇게 집안 강남 아파트 살려면 좀 웬만한 부자들은 못 사고요. 그래서 완전히 돈을 이렇게 올인해서 투자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는 거죠.
빚을 내 가지고 연끌해서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을까요? 강남 상권도 지금 무너져 공실도 많은데. 네.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고. 특히 저기 뭡니까? 구룡마을 쪽에 개발할 때 거기가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강남 아파트 저기 개포 쪽에 6천 세대가 지금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돈 있는 분이 그쪽으로 가는데 베드타운, 그러니까 그렇죠, 고령자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가 시내로 나오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어떤 많이 왔다 갔다 도시를 서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나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요새는 다 물건 다 갖다 줘서 괜찮긴 한데, 그래서 이쪽이 강남 개포 쪽 6천세대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구룡마을 투자하면 그때가 좀 상당히 상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강북 아파트가 가격이 엄청난데, 남산타운 아파트도 바로 앞인데, 저기 한남대교라든지 동호대교, 반포대교 다 통하고 시내 중심도 교통이 좋잖아요. 물건은 다 요새 쿠팡 같은 데 갖다 주니까 거긴 3천만 원대. 근데 바로 앞에 압구정은 1억 6천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강남 8학군이 좋아도 요새 그게 저기 강남 8학군 고등학교 나왔다 듣보자 외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제주도 가가지고 거기서 영어 익혀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돈이 저렴하게 들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또 근데 귀찮으면 또 안 하겠지만 언제든지 자녀를 볼 수 있는, 거기 자녀가 또 방학 때는 다시 서울에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률도 미국 진학률도 90%가 상회하고, 한계가 더 지어져 이제. 그래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남 아파트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중심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 아파트 빌딩도 지역마다 좀 틀릴 거예요. 많이 사람이 몰리는 곳은 그 중에서도 괜찮아요. 그래도 강남이 제일 소비가 많습니다. 근데 카드 매출에서도 소비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음식점 관련해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점의 상권에 바로메타죠. 그래서 음식점에서 소비를,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먹는 것조차도 안 사 먹는다는 거죠. 물론 간편식 이런 영향도 1인 가구가 40%니까 집에서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되면 상권에 있어서 식당 상권이 최고인데요. 노영동 이쪽에 제가 보기에는 식당 관광객들이 증가하다 보니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